계획된 범죄였습니까? 강릉으로 도주한 이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경기 고양과 양주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한 이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경찰은 모레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이름과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할지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얼굴은 공개 수배로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이 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이 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감 생활만 20년을 한 이 씨. 전해주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고향에서 살인을 한 뒤 도망치면서 파주의 한 치킨집에서는 무전 취식을 하기도 했는데요. 500cc 맥주 한 잔 시켜놓고 한 모금 마시고 그냥 도망갔다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돈통 가져간 건 맞는데 안에 돈이 없었다고. 경찰은 이 씨가 서울에서도 한두 차례 돈을 더 훔쳤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비틀비틀 걷는 남성. 바로 직전 다방에서 6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나온 57살 이모 씨입니다. 택시를 잡아 앞문을 열고 뭔가를 묻습니다. 차가 그냥 떠나고 이 씨는 다시 택시를 잡으러 사라집니다. 양주에서 한 이후에는 현금이 좀 있다 보니까 택시 타고 서울역, 서울 인근 돌아다니다 자기 생각에 강원도 멀리 느껴져가지고. 이 씨는 어제 새벽 서울에 도착해 멀리 떠날 차편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고속버스로 태백을 거쳐 강릉까지 도망쳤지만 결국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다방에서 여주인을 살해해 쫓긴 지 엿새 만입니다. 성범죄 의도 있었습니까? 왜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동생이 죽었는데 잡히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이 잡혔으면 그 사람 다 죽었잖아요. 이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합니다.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무시당하는 느낌에 강해 보이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이 남성 일단 이 땡땡입니다. 네, 57세고요. 키는 한 170cm에 보시다시피 민머리입니다. 근데 모자를 좀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에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가 목이 졸려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심한 폭행까지 당했어요. 31일에 그 아들이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 운영하는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경찰과 소방당국에서 보니까 다방 안에 이제 여성이 숨져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건 타살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50대 이 이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둘의 관계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지금 이자 말이죠. 봤더니 정말 최근에 출소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전과가 다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복역을 하다가 11월 초에 아마 출소를 했기 때문에 2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건데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머그샷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구치소에 가게 되면은 수감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복을 입은 거 봐서는 경찰에서 구속을 시킬 때 사실은 그 머그샷을 찍거든요. 앞사진, 옆사진 찍기 때문에 경찰에서 찍은 사진도 이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1m 70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민머리인데 민머리는 해당이 없는 게 모자를 쓸 수도 있고 또 안경을 착용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요즘에 뭐 감기 때문에 입에 그 마스크를 달기 때문에 저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앵커님이 뭐라고 했냐면 왜 이름을 공개 안 하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피의자 공개 수배할 때는 이름을 공개합니다. 김은배 쓰지만 용의자일 때는 얼굴만 공개하는 수가 있어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확정됐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름까지 공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팀장님 말씀 아는데 지금 그 연쇄 살인범인 게 지문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지문 감식을 통해서 지금 확정이 됐어요. 예? 자, 아무튼 절도 혐의로 출소한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살인 사건 용의자, 그것도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로 도주 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경찰에선 또 다른 범행 가능성 아니죠? 지금 확인됐죠?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 반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직원 1명을 두고 다방을 운영하면서 늦게까지 술을 판매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직원이 전날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다가 숨진 피해자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숨진 60대 사장도 심한 폭행을 당한 뒤에 목이 졸려서 질식사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녁에 혹은 밤에 혼자 일하던 여성 점주 2명이 연속으로 연달아서 살해된 사건. 그렇죠. 그 패턴이니까 이제 경찰이 추적을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거의 유사합니다. 방법도 유사해요. 폭행을 가한 다음에 목 졸라서 살해를 했던 방법. 그 30일 고양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양주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다방에 이제 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또 노렸던 측면. 그래서 경찰은 결국은 이 범행을 한 사람은 이 땡땡으로 동일범으로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또 다른 더 범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도주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은신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문적인 그런 소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은 출연을 안 하셨습니다만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에게 연락을 드려서 좀 여쭤봤죠. 네, 저희가 오윤성 교수님께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우선 연말에는 고양시, 어제는 양주시라면 아직 경기 북부권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아직 사건 관련한 자세한 정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없어진 물건이 있다든지 피해자에게 성범죄 시도를 했다든지 구체적인 경찰 발표가 있어야 범행 동기를 추론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타고난 살인마라기보다는 첫살인 이후 될 대로 되라식의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 보인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이 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아서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